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자, 기억번. 충동 조절 장애는 그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도가 매우 심하다면 예외적으로 장애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틀렸네요. 2번. 사탄이라 생각하고 그를 죽여야지만 천당에 갈 수 있다는 사건. 이거 상실 상태로 보았죠? 동그라미. 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반드시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했죠? 동그라미. 자, 심각한 충동 조절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절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감정을 시켜야만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비읍.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자들이 대마초를 흡연해서 사람을 살해를 했죠. 자, 그랬을 때 감경을 할 수 없죠. 10조 사망이 적용됩니다. 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감면 사유가 아니다 했죠. 그쵸? 근데 예외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23번.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자, 무기를 선택을 했어요. 장량 감경을 하니 무기에서 유기로 내려오죠. 자, 그렇더라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정경을 선고할 수가 없다. 그쵸? 정경이죠. 자, 2번.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사형 무기 징역으로 처할 거신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18세 미만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가 아니라 이때는 범행시입니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범행시. 사실심일 때에는 다른 사례이고요. 여기서는 범행시를 갖고 판단을 합니다. 자, 형사 미성년자로 인정하려면 생물학적 요소를 검토하죠. 심리학적 X. 14세 미만자는 책임 불응력자이기 때문에 형벌, 보완처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보호처분은 부과할 수 있죠. 형벌과 보완처분은 부과할 수 없지만 보호처분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없다는 것은 이 두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고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24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1번. 기억. 자,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 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기억 능력과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범행 시에는 정상 상태였었다면 장애 여부를 문제 삼을 수가 없죠. 도의적 책임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심신미약자에게는 의무적 감경이죠. 의무적 감경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가 있죠.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경 안 해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형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피고인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치료감호 처분을 청구할 수가 없다. 무죄는 무죄일 거고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큰 무죄는 무죄이지만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감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봤을 때는 무죄이긴 하지만 이 보안 처분은 보통 재범 위험이 가능한 애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치료감호 처분 등이거든요. 뭐 전자발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상실자라 할지라도 풀어주면 사회의 방위가 우려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또 도끼 들고 나가서 행인들을 마구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 감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벌과 보완 처분은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인식 능력과 기억 능력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죠. 자, 술을 마신 다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감경 대상이 되지를 않죠. 10조 사망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자, 원자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5번부터는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하시고 원자행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도 맨 앞에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동시존재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견해는 원인 설정 행위에서 찾죠. 그쵸? 이 동시존재 원칙은 대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인 행위 시설인 겁니다. 맞고, 자, 불가분적 연관설에 따르게 되면 간접 정범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 견해보다는 착수 시기가 늦어지죠. 그쵸? 간접 정범 유사한 구조가 바로 첫 번째 원인 행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행위 시설은 착수 시기를 술 마실 때를 착수로 잡지만 불가분적 관련설은 착수 시기를 술 마실 때가 아니라 방아쇠를 당길 때를 착수 시기로 잡거든요. 그래서 술 마실 때보다 착수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3번 유사한 구조를 파악하는 견해가 바로 1번 견해입니다. 원인 행위 시설. 이 견해는 정형성을 중시하여 보장적 기능을 관찰하는 데 유리하다. 틀렸죠. 어떻게 술 마시는 것이 정형성 유지합니까? 그쵸? 보장적 기능을 관찰시킵니까? 그쵸?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원인 설정 행위 시설인 거죠. 자, 10조 사망은 고의, 과실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26번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2번. 자, 기억 살해 볼까요?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술을 마셨다. 그 상태에서 살해를 했다는 것이고. 자, 1번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착수 시기를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살해 행위로 본다는 견해. 이 견해는 원칙을 고수합니까? 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살해 행위로 본다는 견해는 착수 시기를 어떤 견해입니까? 불가분적 관련설이죠. 그래서 구성요건 예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는 책임과 행위와 책임의 동시 원칙을 예외를 인정하죠. 예외. 그래서 고수라고 하는 것은 원인 행위 시설을 말합니다. 이 견해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죠. 어쨌든 1번 틀렸고 2번 그래 원인 행위 시설로 보내는 견해에 따르면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어떻게 술 마시는 것이 착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 올라갑니다. 자,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자의로 음주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그치? 음주를 했으면 대리를 부르든지 해야지 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냐고요. 충분히 그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사고 나겠다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2번 사례는 1번과는 달리 10조 사망 적용이 배제가 됩니까? 적용되죠. 그래서 감경을 할 수가 없어요. 자, 3번 병이 자신이 저지른 살해 행위에 대한 재판 도중 범행 당시 심신미약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자, 전문 감정인이 병의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하는 소견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감정인 의견에 구속됩니까? 구속받지 않는다 했죠. 독자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27번. 자, 경위 공처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어떤 사건이 다 아시죠? 살해하고자 하였다. 칼로 찔렀다. 근데 그만두었네요. 애원하니. 그렇지만 가방은 갖고 나왔네요. 어쨌든 생명은 구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안이 약간 좀 기존에 보던 것과는 약간 다르네요. 자, 1번. 갑의 행위가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에게는 중지 미수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쵸? 뭐 자의적으로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자의성이 없으므로 중지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2번 가방을 가져간 것은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가방을 가져간 것은 원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을 감경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요 가방 가져간 사건.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대마초를 피웠잖아요. 대마초를 피웠는데 왜 피웠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가방을 가져가려고 대마초 피운 것이 아니고 살해하려고 대마초 피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살인죄는 10조 3항이 적용되어서 감경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 가방을 가져간 거야. 가방을 가져간 것은 지금 심신미약 상태가 된 거죠. 심신미약 상태에서 가방을 가져간 것은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신미약 같은 경우는 이무적 감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을 감경해야 된다. 의무적이 아니라 이무적입니다. 이무적. 자, 그런 얘기고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가방을 절취한 사건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원죄행위는 아니지만 순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무적 감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가죠. 살해하려 한 행위는 감경이 안 되죠. 원자행 때문에 맞고. 자, 피를 흘리자 겁을 먹고 도망동 상태였다면 자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때는 장애미수. 그냥 보통 흔히 말하는 살인미수, 장애미수가 됩니다.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8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역시 경제 편입이 어렵게 나오네요. 보면 다른 시험보다 약간 더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 정답은 3번인데 국가직 시험은 보지 마시고 검찰 7급 빼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국가직 9급에서는. 자, 가볼게요. 자, 살해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환각제를 복용하였고 결국 둘은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자, 다음 날 저녁 갑은 망치류 등을 준비하고 환각제를 복용한 다음에 들어가서 A를 결국 살해를 합니다. 이후 A의 집을 나온 갑은 B를 살해하기 위하여 가던 중에 쓰러져 잠들고 말았다는 거죠. A는 죽였는데 B는 지금 죽이지 못한 것이 됩니다. 자, 1번. 갑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A를 살해하였지만 A 부분은 뭐야? A 부분은 결국 사람을 살해했잖아요. 살해할 결심을 가졌고 10조 사망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살인죄의 죄책을 져야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원인 행위 시설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각제를 복용할 때가 착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어쨌든 A는 죽였으므로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되고요. B도 지금 복역은 했기 때문에 복역했다는 것은 착수를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살인 미수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 각각 따로 있고 고의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경합범위 됩니다. 동그라미. 여기 결과 행위 시설 나와 있는데 처음 보는 지문이죠. 결과 행위 시설이 과연 도대체 뭐야?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성요건 예외 모델을 말합니다. 이건 원인 행위 시설은 구성요건 모델이고 결과 행위 시설은 구성요건 예외 모델. 그러니까 불가분적 관련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견해에 따르면 어쨌든 A는 사망했으므로 A에 대한 살인죄가 될 것이고 B는 착수를 인정합니까? B는 착수를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예비죄가 됩니다. 예비죄. 그렇지만 상상적이 아니고 실경이 됩니다. 실체적 경합. 왜냐하면 행위가 각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리을번. 자, 결과 발생 시설에 따르면 갑이 B를 살해하지 못한 것은 예비 단계에 그친 것이므로 갑은 요 B에 대해서는 예비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원인 행위 시설에 따르면 B를 살해하지 못한 것은 중지미수가 된다.
지금 가던 중에 환각 증세에 빠져서 지금 잠들었는데 이게 자율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약물 때문에 그만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진미수가 아니고 장애미수가 됩니다.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됩니다.